도시철도 정관선이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에 선정된 가운데 1년간 사업 타당성 조사가 시작됩니다. 예타를 통과하면 2, 3년 후 공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영도 청년들이 삶의 질이 나아질 수 있는 방법을 함께 고민하기 위한 프로젝트가 시작됐습니다. 청년 고립 등 청년 문제를 해결할 새로운 시도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인구 감소로 활력을 잃어가는 원도심 5개구가 삼복도로를 중심으로 도심 활력 찾기에 나섭니다. 삼복도로 협의체를 구성한 건데 어떤 사업들이 계획 중인지 짚어봅니다. 세계적인 마에스트로 정명훈 지휘자가 부산시 시립공연장 초대 예술감독으로 위촉됐습니다. 고향인 부산의 청중을 키우고 아이들에게 음악이 무엇인지 알려주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부산 뉴스입니다. 도시철도 정관선이 예비 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에 선정됐다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기장군의 수건 사업으로 이번에는 차질 없이 계획대로 추진되기를 지역 주민들은 바라고 있습니다. 예타를 통과한다면 앞으로 2, 3년 후 공사가 시작되고 2029년에는 도시철도 정관선이 지역의 모습을 드러낼 전망입니다. 차선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2018년 예비 타당성 조사 대상에서 탈락했던 도시철도 정관선 건설에 다시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이번 정부의 예비 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에 선정된 겁니다. 도시철도 정관선은 기장군 월평리에서 정관 신도시를 거쳐 동해선 좌천역까지 약 13km 구간을 노면 전체인 트램으로 연결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3,439억 원으로 정거장은 정관 신도시 내 8곳을 포함해 총 15곳 설치될 예정으로 완공 시점은 2029년입니다. 정관선은 지난 5월 예타 대상 사업으로 선정된 노포에서 월평, 양산, 웅상을 거쳐 울산 KTX역까지 있는 광역철도와 함께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게 됐습니다. 예비 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 선정이 사업 추진을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예타 면제 사업을 포함해 2020년에서 2021년 사이 예타 조사 통과율이 91%에 달하는 만큼 도시철도 정관선 역시 무난히 예타 조사를 통과할 것이라고 지역에서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상대적으로 수요가 적은 지방의 경우 수요와 편익, 비용 분석에서 합격점을 받기 어려웠지만 이제는 정책적 타당성과 지역 균형 발전 등을 고려하는 종합평가 점수 가중치가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기재부하고 국토부하고 또 정부하고 적극적으로 좀 대응을 해서 예타가 통과될 수 있게끔 저희들 총 인적을 동원해서 통과될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지만 도시철도 하단 녹산선이 한 차례 고배를 마신 후 재도전 끝에 합격점을 받은 선례가 있는 만큼 안심하기는 이릅니다. 지역 주민들은 오랜 시간 기다린 만큼 늦어도 2029년에는 정관선이 건설되길 바라는 목소리입니다. 4만 명 정도 우리 기장 구민이 서명을 받은 걸 전달하고 예비 타당성 조사 선정에 감사드리고 앞으로 적극적으로 빠른 시일 내에 정관선이 개통이 될 수 있도록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하면 이후 타당성 조사와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기본 설계, 실시 설계, 보상 과정을 거쳐 앞으로 2년에서 3년 후 공사에 착공하게 됩니다. 비수도권 최초의 광역철도인 부산, 양산, 울산 광역철도와 함께 정관선이 순조롭게 건설되면 이미 운행 중인 동해선과 연결된 부산 순환교통망이 완성될 수 있을 전망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차선영입니다. 원도심과 산복도로, 부산에서 오랫동안 살아온 주민들이 꼽는 부산의 상징적인 모습들입니다. 하지만 이런 단어들에는 쇠퇴와 침체, 소멸이라는 어두운 모습들도 숨어 있습니다. 문제 해결을 위해 원도심 중심의 지자체들이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김한식 기자의 보도입니다. 6.25 전쟁 당시 피난민들이 안착하면서 생긴 산복도로는 지난 7, 80년대 부산 경제의 중심축이었습니다. 이후 침체의 늪에 빠지면서 지역 소멸이라는 위기가 목전에 놓였는데
이제는 삼복도로 인근 낙후된 지역까지 묶어 원도심이라 부릅니다. 삼복도로를 품은 부산의 기초자치단체는 모두 5곳, 동구와 서구, 중구, 영도구, 부산 진구입니다. 원도심 5개 지자체가 삼복도로 협의체를 출범시켰습니다. 목표는 원도심과 삼복도로의 가치 회복입니다. 서로 힘을 합쳐가지고 이 삼복도로 5개 구간 서로 소통하는 앞으로 어떻게 운영을 해야 될 것이냐, 자생력 확보 방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협의체는 5개 기초단체장과 각 분야 전문가 등 15명으로 구성됐습니다. 먼저 삼복도로 르네상스 사업으로 조성된 지역 거점 시설과 커뮤니티 시설의 운영 관리 실태 전수 조사에 들어갑니다. 유명무실해진 시설의 지속 가능성을 확인하고 자생력을 마련하기 위해서입니다. 또 단절된 삼복도로 구간 연결과 가로로 이어진 삼복도로에 세로 축을 더해 이동 편의성을 높이는 계획도 구상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지역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행정구역을 초월한 삼복도로 축제도 논의 중입니다. 특히 이전 각 지자체별로 대응해왔던 고도제한 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 대응도 가능해졌습니다. 지속 가능하게 원도심이 활력을 일으킬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주는 것이 원도심 협의체의 중요한 과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역 현안들도 꾸준히 저희들이 취합을 하고 이걸 함께 풀어나가는 방식을 비어있거나 버려진 집들은 늘어나는 반면 20, 30대 젊은 층은 일자리를 찾아 떠나면서 활력을 잃은 원도심. 협의체 출범이 지역 소멸 위기까지 몰린 원도심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한식입니다. 네, 김민지 아나운서는 스스로 어떨 때 잘 살고 있다고 느끼십니까? 저는 가족, 친구들과 행복한 시간 보내고 또 맛있는 거 먹을 땐 것 같습니다. 네. 하지만 일자리 문제로 홀로 떨어져 있다 보면 이런 관계에 대한 편안함을 느끼기 쉽지 않습니다. 최근 영도에서 가족을 넘어선 청년들의 사회적 관계망 만들기 프로젝트가 시작돼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이 소식을 장보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영도 청년 30여 명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영도 토박이인 20대 박재우 씨도 그중 하나입니다. 또래 대부분이 다른 지역으로 떠나면서 찾기 힘들었던 청년 모임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청년들이 모일 수 있는 자리는 여기밖에 없는 것 같아서 동네 친구뿐만이 아니고 그냥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되는 것 같습니다. 영도에서 2아이를 키우고 있는 조주미 씨는 엄마 중심의 육아 정보가 아닌 청년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 더욱 흥미롭습니다. 또 영도 사시지 않는 분들도 이런 모임이 있고 영도에 관심이 있다고 해서 들어와 봤어요. 이런 분들이 꽤 계셨거든요. 되게 저한테는 신선한 이 모임인 것 같아요. 영도에 직장을 구하면서 한 달 전 정착한 김기훈 씨는 영도의 매력에 푹 빠졌습니다. 매월 진행되는 다양한 사람들과의 소통을 무엇보다 기대합니다. 좀 사람 냄새 나는 좀 앤틱한 그런 걸 좋아해서 매력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자기소개밖에 안 했는데 근데도 벌써 얻은 게 너무 많아요. 솔직히 나와 다른 생각. 영도 청년을 찾습니다란 포스터로 시작된 모임은 어느덧 3번째. 청년단체 심오한 연구소가 영도 청년과 함께 삶의 질이 나아질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기 위해 시작했습니다. 5년 만에 청년 5,000명, 10명 중 3명이 빠져나간 영도에 청년의 활기를 불어넣기 위한 시도인 겁니다. 다양한 출신과 이유로 모인 청년들에게 새로운 관계의 가능성을 보여주고 지역사회에 자연스럽게 녹아들 수 있도록 도와줄 계획입니다. 지역에 남고 싶어하는 이유로는 자신의 익숙한 어떤 관계망에 대한 이야기를 참 많이 하고 있는데요. 좀 더 도움을 줄 수 있는 이웃이라든지 혹은 도움이 아니라 어떤 정보를 던져줄 수 있는 그 관계망이 있는다면 특정 목적이 사라지더라도 내가 이 관계망 안에 있기 때문에 무언가를 다시 해볼 여지가 생긴다든지. 청년 유출에 이어 고립 문제까지 불거지는 요즘 영도형 청년 모임이 원도심의 청년 문제를 해결할 새로운 시도가 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장보영입니다. 학교를 졸업하고 직장을 잡으면 결혼하고 결혼하면 아이를 낳는 5060 세대들에겐 당연시되던 관습이 요즘 젊은 세대들에겐 낡은 사고방식이 됐습니다. 결혼이 필수가 아닌 선택이 되어버린 시대, 젊은이들의 생각을 들어봤습니다.
두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하나는 안정적인 직업이 이쪽에 많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 생각하고, 또 하나는 집값이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요. 지금 대략 집값이 4억에서 5억 정도 하는데, 일반 공무원들이나 일반 기업의 급여로는 그 금액을 감당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부모님들 지원이 없는 그런 미혼 남녀분들은 그런 부분이 어려워서 현실적으로 결혼이 늦어진다 생각합니다. 일단 결혼을 하려면 어느 정도 살 집이 필요한데, 그 살 집을 마련하기에는 일단 대출을 받아서 하기에는 너무 금리가 오르고, 그 부담을 안고서 굳이 결혼을 해야 할까 하는 생각이 많이 들죠. 아무래도 아기를 갖는 것도 뭐 중요하지만 출산해가지고 육아를 하는 게 힘들어서 사람들이 이제 좀 기피하거나 좀 그걸 피하는 게 아닐까 싶어요. 결혼할 만한 사람을 찾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대구에 거주하고 있는데, 대구에 있으면 지금 뭐 아시다시피 뭐 대기업이 있는 것도 아니고 공장이라든지 일자리가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남자애들이, 이제 남자 친구들이 보통 다들 이제 다른 지역으로 가요. 뭐 울산, 포항, 뭐 경기도 쪽, 뭐 서울 이렇게. 근데 가면 뭐 남아 있는 애들은 여자 친구들밖에 없고, 뭐 일단 일자리가 없는 거. 과거에 비해서 이제 경제 활동을 하는 좀 여성들의 비율도 많이 올라갔고, 그래서 이제 전업주부라던가 결혼을 먼저 한다기보다는 자신의 커리어나 이런 것들을 먼저 이루고 나서 결혼을 이제 최우선순위가 아니라 차선으로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뿐만 아니라 이제 젊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취미 활동이라던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커리어 활동들을 지속해 나가면서 과거에는 좀 전통적으로 가정을 꾸리고 이런 것들이 최우선순위가 되었던 거에 반면, 요즘에는 이제 개인적으로 자신의 삶을 좀 주체적으로 만들어 나가는 그런 경향이 좀 더 짙어져서 결혼 시기가 계속 좀 늦어지고 있지 않나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일단 제 주변 친구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뭔가 자유를 만끽하고 싶고 내가 하고자 하는 것들이 너무 많이 있다 보니까, 근데 이게 학교 다닐 때는 몰랐는데 학교 졸업하고 이제 사회생활 조금 하다 보니까 돈도 벌고 시간도 있어지는 부분이 있어서 하고 싶은 게 많이 늘어나서 그런 게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부산시 시립공연장 초대 예술감독으로 위촉된 세계적인 마에스트로 정명훈 지휘자가 고향인 부산의 청중을 키우고 아이들에게 음악이 무엇인지 알려주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정명훈 초대 예술감독은 25일 열린 위촉식 현장에서 음악에 대해 관심 있는 아이들을 키우는 것을 첫 번째 책임으로 생각한다며 고향인 부산의 음악 발전을 위해 힘쓰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세계 5대 지휘자 중 한 명으로 손꼽히는 정명훈 예술감독은 앞으로 2025년 상반기 개관하는 부산국제아트센터와 2026년 하반기 개관 예정인 부산 오페라 하우스 개관 공연, 시즌 공연, 음악제 구성을 총괄합니다. 해운대구 한 주민의 유족이 고인의 뜻에 따라 축구장 2개 면적 토지를 구에 기부하려다 철회한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해운대구에 따르면 지역 주민 A씨의 유족은 15억 원 상당의 해운대구 반여동 산림을 구에 기부하겠다고 밝혔지만, 해당 토지를 기부하려면 유족이 취득세를 납부 후 기부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뒤늦게 인지해 기부를 철회했습니다. 현행법으로는 토지를 대가 없이 기부해도 취득세 면제가 불가능합니다. 해운대구는 해당 토지는 활용도가 매우 높아 아쉬움이 크다며 행안부에 법령 개정을 건의할 계획입니다. 부산 도시철도 1호선에서 4호선 모든 역사에서 열차 운행 중단 등에 따른 운임 환불이 가능해집니다. 부산교통공사는 8월부터 환불 전산 시스템을 도입해 열차 운행이 중단된 시간 동안 해당 노선의 승하차 기록이 있는 QR 승차권과 교통카드 번호 정보를 자동으로 수집한다고 밝혔습니다. 수집된 정보는 전체역으로 공유해 운임 환불이 가능하도록 하고 환불 기한도 하루에서 7일로 늘립니다. 그동안 열차 운행이 중단되면 운행 당일 하차한 역에서만 운임을 돌려받을 수 있었습니다.